여러분들의 수업은 앞으로 계획적으로 제가 진행을 시킬 거고요. 진단고사라는 것도 볼 겁니다. 자, 우리는 한 달간의 적응 기간을 갖습니다. 자, 한 달간의 적응 기간이 끝나면 저는 수업의 특색이 무엇이냐면 지각을 하거나 무단 결석을 하거나 숙제를 하거나 다 돈으로 때웁니다. 비싼 돈은 아니겠지만 돈으로 다 때울 거고, 그렇게 모인 돈은 이 중에 한 명을 총무로 제가 선임을 할 겁니다. 그 친구가 돈을 모으고 시험이 4번 정도 보게 되는데 그게 최고 점수 학생한테 다 줍니다. 그게 이제 제 수업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안 늦으면 되겠죠. 숙제 잘해오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 그러니까 총무는 어떤 권한이 있느냐? 숙제를 했는데 철저하게 제가 간섭을 안 합니다. 반만 했어? 그럼 반만 내. 이거 됩니다. 총무가 인정하면. 그래서 제가 한 달간 수업을 같이 해보고 총무를 선임을 해서 그 친구에게 권한을 주고, 반장 그럼 좀 웃기잖아. 그렇게 해서 반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왜 안 해오냐고 소리 지르기도 힘들어. 알았지? 우리 돈으로 해결하자. 뭐 리치한 애들은 그냥 안 해고 퐁퐁 놀아도 되잖아. 자, 이제 노트 필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할게요. 노트 필기의 목적이에요. 노트 필기는 첨삭이 가능해야 됩니다. 자, 첨삭이라는 게 뭔지 알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모르는 걸 적어야 되고요. 자, 그런데 우리는 뭐를 이용할 거냐면 첨삭을 하는데 포지션을 정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주어 필기는 여러분 볼펜 써봤어요? 볼펜 쓰고 있나요? 예, 검은색 볼펜으로 할 겁니다. 연필 안 됩니다. 이제 연습하세요. 검은색 볼펜으로만 할 거고, 밑줄도 검은색으로 할 거고, 별표도 검은색으로 할 거고, 저는 온갖 색깔 다 쓸 거예요. 그건 내 권한이니까. 니들은 검은색만 합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들이 주필기를 검은색 볼펜으로 하게 되면 그 다음 보세요. 문제를 풀 때 뒤에 예수시 문제집 뒤에 이제 여러분 습관적으로 앞에 보고 풀잖아요. 노트를 보고 푸세요. 만약에 노트에 없죠? 그럼 노트에 첨삭을 하는데, 자, 먼저 이 교재를 보고 쓴 내용은 지금같이 뭐예요? 파란색으로 하세요. 알겠죠? 교재는 파란색으로 첨삭을 합니다. 밑줄을 치든 별표를 치든. 내용이 있다 그러면 막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요. 다시 봐야 되니까 뭐 이렇게 스타카토를 이렇게 찍어도 좋아요. 이렇게. 아니면 가볍게 밑줄을 쳐줘도 좋고요. 알겠지? 자, 그 다음 봅시다. 제가 진단평가를 내면 여러분들 틀린 게 나오겠죠? 그죠? 그건 빨간색으로 합니다. 지금 이거 모두 뭐예요? 첨삭입니다. 첨삭이라 해서 여러분 굳이 글을 쓰는 건 아니에요. 체킹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틀린 부분을. 알겠죠? 그러면 파란색과 빨간색이 어쩔 수도 있어요? 겹칠 수도 있을 거야. 됐지? 그러면 제가 이제 한 달 정도, 4회 정도 끝나서 이제 진단평가를 봅니다. 그러면 형광펜을 이용하세요. 자기가 중요하게 표시된 걸 딱딱 형광펜을 칠해서, 지금 여러분 이걸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가서 다시 볼 일은 없을 겁니다. 그 정도까지 볼 일은 없지만 우리는 뭐를 하는 거죠? 연습하는 거야.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교과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왜? 모든 점수가 대학에 반영되니까요. 그럼 우리는 최선은 다해야 됩니다. 근데 시간을 내어서 막 뭔가를 정리하고 그럴 것 같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힘들죠? 어느 과목 열심히 하면 어느 과목 소홀하게 되잖아요. 그럼 적어도 수업 시간에 정리만 해두면 다시 볼 때 되게 편합니다. 알았죠? 지금 방법이 모든 과목의 통할이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느 한 과목이라도 이런 방법을 배워두면 자기가 다른 과목도 또 아이디어를 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처음에 하기가 어렵지 하고 나면 충분히
여러분들은 다른 애들보다는 시간을 훨씬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이쁘게도 하려고 하지 말고 연습이니까 자기가 알아볼 정도로. 자, 노트는 이렇게 있죠. 노트를 딱 피잖아요. 그러면 한 장을 과감하게 넘기세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장부터 쓰는데 여기만 필기를 합니다. 오른쪽 페이지만. 넘겨도 오른쪽 페이지만 합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페이지를 좀 페이지가 넉넉한 노트를 하나 준비하세요.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 알았지? 그래서 요렇게 여기다 쓸 거 아니겠습니까? 글을. 그죠? 좀 여유 있게 쓰세요. 여유 있게. 왜? 첨삭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넘겨서 그 다음 장 또 쓰고. 알겠지? 그럼 이쪽은 뭐를 활용하느냐? 자, 얘를 넣는 거예요. 이 창구가 뭘까요? 여기 교육과정이 아닌 거죠. 고등교육과정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포스트잇을 활용을 할 거예요, 여러분. 포스트잇은 뭐냐면 예를 들어 문제 푸는데 어떤 스킬 같은 게 있어요. 암기법이라든가 그런 거는 포스트잇에 이쁘게 써서 붙이고 문제를 풀 때 그거를 책상에다 붙여놓고 연습을 한 다음에 다시 원위치 하세요. 알았지? 그러니까 여기는 참고 혹은 포스트잇. 그 다음 그림을 붙이세요. 생명과학은 그림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 동안에 이제 뭐 전부 한번 끝내볼 생각입니다. 저는. 그리고 내신 준비도 할 거고. 근데 내신 준비할 때는 진짜 실전이죠. 이거 연습을 한 친구들은요, 내신 준비할 때 자기가 노트 필기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세요. 알았지? 그래서 여기다가 요렇게 쓰고, 자, 이제 나중에 선생님이 통합과학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다 포스잇을 붙이는 연습을 할 거예요. 왜? 이건 3년 후에 수능을 봐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 어느 단원이고 어느 소단원이고 제가 뭐 틀렸고, 그리고 단원 간 통합이 되게 많아요, 고등학교는. 그래서 여러분 참고로 책도 좀 많이 읽으라는 거. 제발. 알았어요? 책이 없으면 만화책이라도 읽으라는 거. 글을 읽으라는 거예요. 글을. 친구랑 문자를 많이 하든가. 아니야, 그럼 친구 맨날 키키키만 보내줘. 니네들 키키키로 끝나더만 거의. 그러니까 장문의 문자를 쓰든지 뭔가 문해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 내가 말하는 문해력이 굉장한 거 같죠? 아니요. 문해력은, 자, 과학의 문해력을 알려줄게요. 첫 번째입니다. 괄호 안을 놓치지 마세요. 무조건. 괄호 안에는 어떤 말로 출발합니까? 단,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는 힌트의 90%가 들어가 있어요. 알겠어요? 단은 명심해서 읽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림을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참고로 이거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니까, 야, 자기가 도형에 약한 사람 손 들어봐요. 도형. 그래요. 도형 약한 사람 분명히 있어요. 도형에 약한 사람은요, 그래프까지라도 볼 수 있도록 하세요. 알았어요? 그래프. 어떤 그래프냐면 직선방정식 정도. 알았니? 직선방정식 정도는 볼 수 있도록 직선의 기울기라든가 y 절편이라는 게 물리학에서 필요해. 알았지? 그러면 그걸 못 보면 또 딴 걸 잘할 게 있어요. 분명히 자기한테. 그걸 이용하고, 도형을 잘 보는 친구들은요, 그래프를 활용을 잘 하세요. 제가 운동의 기술 쪽 들어가면 너희들 미적분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그게 뭔지 보여줄게요. 인테그랄 쓰고 D쪽 이게 아니라 요게 미분이고 요게 적분이야 그러면 아하 하고 될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 정도까지. 그러니까 저는 물리학의 역학을 다룰 때는 공식을 거의 쓰지 않아요. 공식을 쓰면 여러분들이 힘들잖아요. 그래프로서 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눈으로 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왜 고등학교 물리학의 그래프는 2사분면과 3사분면이 절대 나올 수 없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하고 배울 겁니다. 이때밖에 못 배워요. 고등학교 가잖아요. 다 안다고 생각하고 선생님들이 수업 나가요. 그럼 그때부터는 찌질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잘 배워놔서 자기가 많은 걸 가져갈 수 있도록. 자, 노트 얘기했죠? 노트 필기. 다음 시간부터 제가 볼 겁니다. 노트를 해왔는지. 4주의 유예기간이 있으니까. 알았어요? 잘 버티시고, 만약에 이제 한 달이 지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랑 친해지고, 그리고 잘 쫓아올 수 있다. 수업이 재밌어질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리고 저는 진단평가를 볼 때 노트를 피고 풀게 합니다.
그러니까 노트 필기를 안 하는 사람은 못 보고 하겠죠. 이해가요? 책은 절대 못 봅니다. 노트는 피고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제 페이지. 여러분, 거기 중학교 물리학 핵심 내용을 한눈에 해가지고 그 앞에 이제 쭉 내용들이 써 있습니다. 보이죠? 중력, 탄성력, 마찰력, 부력, 거울과 렌즈의 현상의 특징, 자기장에서의 전류가 도선해 받는 힘, 자연학화, 역학에너지.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중학교 단계별 나타나는 건데, 자, 중3 학생들은 배웠겠지만 중2 학생들은 배우지 않는 거. 예를 들어서 지구와 달을 측정하는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자기장 유도, 전자기 유도라는 거 안 배우죠? 근데요, 통과해서 나와요. 전자기 유도가. 그러니까 15계정 중3 친구들은 배웠는데 22계정 친구들은 안 나와요. 어디에? 중학교 고가에. 제가 그것까지 다 소개를 시켜줄 거야. 알았지? 그래서 원리만 만들어 줄 것이고, 여러분, 그냥 물리학은요, 물리학은 커다랗게 역학하고 그 다음에 전자기학하고 파동이에요. 이 세 개입니다. 다시요, 뭐뭐 있다고요? 역학이라는 분야하고요, 전기, 자기, 전자기학이 있고 그 다음에 파동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세 개가 고등학교 물리의 전부입니다. 물론 여기에 양자 물리학이 있긴 있어요. 아주 작게. 그게 이제 뭐냐면, 그거를 끈 게 이제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이에요. 그게 나중에 고등학교 물리에서 잠깐 나옵니다만, 그건 뭐 관성만 제대로 알면 어려울 게 없으니까, 특징적인 것만 알면. 어디가 제일 어렵다고 생각해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역학이 제일 어렵고요. 역학은요, 운동역학이 있고요. 오늘 배우는 열역학이 있어요. 근데 열역학을 다 배우지 않고 여러분들 기본만 배울 거야. 기본만. 알겠어? 그런데 항상 여기 들어갔을 때 제가 설명하는 거, 여러분도 혼자 독학할 수도 있잖아요. 이 책 가지고. 그지? 근데 제가 설명을 해주고, 내가 있어야만 되는 분야가 있어요. 바로 배경 지식이에요. 왜 이렇게 출발하는지, 왜 과학자들이 얘를 이렇게 부르는지. 알겠어? 그런 걸 잘 들으면 무작정 외우기보다는 좀 이해하기 쉬울 거야. 예를 들어서 신문에 어떤 살인사건이 났어. 그러면, 저 사람 벌 받아야지. 그런데 보니까, 정당방위였던 거야. 속에 들어가 보니까. 얘가 막 약한 사람인데 힘 있는 사람들이 덤비는데 엉겹결에 자기들이 잘못해 죽은 거지. 근데 법원에서는 살인사건이라고 재판이 나버렸어. 근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럼 재밌는 건 아닌데 좀 신기하잖아, 내용들이. 이 사건이 왜 일어났고. 그러니까 그렇게 스토리텔링을 해갈 거니까 잘 따라와봐. 알았지? 전자기학은 전기하고 자기가 합쳐진 건데, 여러분 전기 배운 사람 손 들어봐. 자기 전기 막 회로, 직렬회로, 병렬회로 배운 사람. 그래요. 직렬, 병렬이 어렵죠. 근데 그게 물리학에 또 나와요. 고등학교에. 근데 그 저항을 직렬이 뭐고 병렬이 뭔지 외웠죠. 왜 그렇게 계산하는지도 모르죠. 그래요. 학교 선생님들 공식만 알려주니까 그게 저항의 특징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 다음 자기는 자석이에요. 자석. 알겠어요? 이 자석으로 N극, S극이 있는데 얘는 아무리 잘라도 N극, S극이 분리가 안 돼요. 알겠어요? 아무리 자석을 잘라도요, 그냥 자른 거 두 개면 그냥 N극, S극이 또 생겨요. 이런 특징들. 그리고 이런 말을 쓸 겁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중력장이라고 하죠. 그러면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은 뭐라고 볼까요? 전기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장, 필드. 알았어? 뭐 들판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분야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배우도록 하고, 파동학은 에너지가 전달하는 형태인데, 파동학은요 선생님들마다 달라요. 설명을 하는 게 뭐 공식은 똑같은데 비유를 하는 게 다르거든. 그럼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간단한 원리로 아세요. 혹시 여러분 페르마라고 알아요? 페르마 들어봤어요? 페르마의 원리 뭐 이런 거 들어봤어요? 여러분 제가 과학자들 이름을 막 던지잖아요. 그럼 들어주세요.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유태인들의 법전과 같은 책이 탈무드라는 거 알아요? 탈무드? 거기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향수 가게에 향수를 사러 들어가지 않아도 들어갔다 나오면 뭐가 밴다고? 향수 냄새가 밴다고요. 그러니까 이 수업을 들으면서 자기가 완벽하게 이해는 못 하더라도 자꾸 무슨 말을 하는지 듣다 보면 반복적인 것들이 귀에 얹어요. 나중에 다른 수업을 할 때 되게 도움이 됩니다. 하셨죠? 자, 설명을 이렇게 하고 지금 우리가 뭐 들어가는 건 열부터 들어갑니다. 어렵습니다. 느닷없이 열로 들어가서 자, 어딜 가느냐? 첫째 장 바로 1강입니다. 자, 우리가 온도를 배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열 평형이라는 걸 배울 것인데 여기는 살 같은 거 다 빠지고 뼈만 남았어요. 자, 내 말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온도를 템퍼레이처라고 하죠. 그죠? 온도는 섭씨 온도가 있고 우리가 쓰는 지금 밖에 몇 도시에? 이거요. 지금 얘기한 거. 도시. 그 다음에 켈빈 온도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화씨라는 게 있어요. 어디에서만 씁니까? 미국 애들만 써요. 그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 섭씨라는 온도만 배우는 겁니다. 근데 아울러 절대 온도도 노트에 써놓습니다. 알겠죠? 과학에서는 절대 온도를 많이 쓰니까. 그럼 우리가 왜 열을 배우느냐? 근세기에 와서 물리학을 하는 학자들이 열은 도대체 무엇인가로 고민을 엄청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열이 에너지구나 라고 안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여러분. 열이 에너지라는 거. 그러면 에너지는 전환이 가능해야 됩니다. 얘가 이렇게 바뀌는 실험을 한 과학자가 있어요. 뭐 돌리는 패널을 가지고 혹시 본 적 있습니까, 혹시? 에너지 쪽을 배우게 되면 여러분 이 실험을 보게 되는데 이게 어떤 실험이냐면 줄의 실험이에요. 이 줄이라는 과학자 있어요. 줄. 알겠죠? 줄이 물을 담아 놓고 물을 이렇게 휘저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물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줄을 양쪽에 줄을 놓고요. 위아래로 막 잡아 당기면 그 실이 연결이 돼서 추가 막 왔다 슉슉 돈다고. 프로펠러가. 그러면 물의 온도가 올라간다고. 이게 무엇을 뜻하죠? 추의 위치 에너지가 이 돌리는 그 휘젓는 그 휘적개 있죠. 그것들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됐다가 열 에너지로 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줄의 실험을 통해서 열 에너지는 뭐로 전환될 수 있다? 일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다가 마지막 최종 목표고요. 이건 모두 가능하다는 거죠.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은 에너지인 거예요. 알았죠? 이 열 에너지가 되게 중요하고요. 얼핏 보면 되게 쉬운데 깊게 들어가면 어려운 게 열 에너지거든.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배우는 온도는 뭘까요? 바로 열의 정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1번 온도를 봅시다. 자, 온도가 뭐냐라고 정의를 떨었죠. 그러니까 입자들의 활발한 정도라고 써 있거든요. 물질을 이루는 입자들의
활발한 정도. 저 물질이 뭔데요? 혼합물과 순물질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그냥 우리 주변에 손으로 잡힐 수 있고 볼 수 있는 걸 칭하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입자들의 활발한 정도를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게 있고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물은 온도계를 꼽으면 눈금을 볼 수 있죠. 근데 뜨거운 구체는 온도계를 꼽을 수 있어요? 못 꼽잖아요. 그래서 물에다가 넣어서, 알겠어요? 물의 열 평형을 통해서 온도를 추론하곤 합니다. 알겠어요? 여기 과정을, 온도를 측정하는 과정만 따져봐도 여러분들 그 페이지 밑에까지 열 평형까지 쭉 이어져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당장 액체 상태만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액체 상태에서는 온도계를 꽂으면 온도를 측정할 수 있고, 온도가 높으면 일단 딴 건 모르겠고 에너지가 높다요. 알겠죠? 에너지가 높다. 근데 에너지는 뭐지? 이 쑥스러움은? 에너지는 양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잘 봐. 온도가 똑같이 25도씨야. 근데 여기는 컵에 물이 담겨 있고 여기 양동이에 물이 담겼는데 25도씨야. 에너지가 누가 높을까? 뭔가 눈치를 채워. 온도는 똑같거든. 온도가 똑같다고 컵의 물의 에너지가 높을까? 양동이 물의 에너지가 높을까? 양동이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에너지로 넘어가서 막 황당하고 그러지 마. 이런 거랑 같아. 온도라는 건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얘들 국민 평균 소득이라는 말 들어봤어? GDP 뭐 이런 거 있어. 그런 게 국민의 평균 소득이 똑같아.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럼 어느 나라에 돈이 더 많을까? 평균 소득이 똑같다면 어느 나라에 돈이 더 많을까? 참고로 우리나라의 국민이 많아, 미국 국민이 많아? 미국이 돈이 많은 거예요. 자, 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온도라는 거는 정도잖아요. 온도만 딱 측정하는데, 물의 입자수가 많으면 그만큼 그걸 가진 입자들이 많기 때문에 에너지가 크다고요. 우리는 단지 그냥 온도만 딱 측정하는 거라고. 그건 이런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같은 질량이 있을 때 온도를 측정한다면, 같은 질량의 온도가 얘가 낮고 온도가 높으면 그건 에너지가 크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 물이 같은 질량이니까. 그러니까 국민수가 똑같은 나라끼리 비교할 때는 국민소득이 높은 데가 돈이 많은 건 맞아요. 알았습니까? 근데 아까 지금 내가 말한 것처럼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쪽엔 10개 입자가 있고 이쪽엔 1000개 입자가 있는데 온도가 똑같다면 1000개 입자가 전체 에너지는 큰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것도 참고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온도는 그냥 입자들의 활발한 정도를 측정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그럼 전체 활발 정도는 어떻게 합니까? 입자를 다 곱해야 돼요. 지금은 동일한 입자일 때, 또 같은 입자일 때 온도가 높으면 얘들이 활발한 정도가 더 크다라는 얘기로 알아들으면 됩니다. 자, 밑에 입자 운동이라는 말이 있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 자꾸 입자 하는데 이 입자가 누군지 갖다가 딱 배치시킬 그런 애가 없을 겁니다. 우리 거기 입자 운동을 이렇게 봅시다. 우리가 그림에 나와 있는 이 입자는요, 여러분, 거의 얘입니다. 분자라는 애, 분자. 알겠습니까? 여러분, 주기율표 한 번도 안 본 사람 흔들어봐요. 자기는 주기율표 한 번도 못 봤다. 없죠? 없죠? 주기율표에서 자기가 아는 원소 하나만 대봐요. 주기율표 안에 있는 원소냐? 제가 아는 원소. C 뭐라고 읽어요? 카본. 탄소죠? H 뭐라고 읽어요? 수소라고 읽어요. 모르잖아요, 주기율표. 여러분, 제가 잠깐 알려줄 테니까 들어봐요. 뭐겠어요, 여러분? 참고겠죠, 여러분? 잘 듣습니다. 제가 물질도 나오고 입자도 나오니까 저거 입자만 계속 배우고 나가면 저게 뭔 소리인지 몰라갖고 여러분들이 못 쫓아가거든?
원소라는 게 있고 여러분 잘 들어요. 원자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설명을 하다 보면 물리학인데 왜 화학을 하지? 라고 알면 참 똑똑한 거예요. 다 물린가 보다 이러고 있겠죠. 이거 화학입니다 여러분. 근데 과학은 통합된 거예요. 알겠어요? 통합된 학문이기 때문에 같이 알아두는 게 좋고요. 원소, 원자 다 같이 여러분들이 배우는 입자 중에 가장 기본 입자를 칭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원소는 이걸 뜻하는 거예요. 성분이요. 원자는 이걸 뜻할 때 쓰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 안에 댕댕이랑 사람이랑 있어요. 야, 안에 뭐 있나 봐봐. 사람과 댕댕이가 있어. 이게 원소예요. 성분이요. 야, 그럼 사람 얼마큼인데? 4명 있는데요. 명이 원자예요. 개수 개념이에요. 원자는. 그래서 자, 딴 거 모르고 니들이 원소 기호 모르니까 여러분 제가 이걸 쓸게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쓰면 1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아래 첨자로 써 있는 건 얘 자체를 물질로 보라는 소리예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맞닥뜨려 보는 화학식을 보는 겁니다. 이런 물질 지금 이 안에 대문자가 몇 개 보여요? 2개 보이죠? 이런 애가 화합물입니다. 알았어요? 대문자가 2개 있는 애가 화합물이고 이거 보세요. 얘 대문자 몇 개예요? 하나죠? 이런 애가 원소예요. 갑자기 지금 딱 질문이 와야 돼요. 아니 얘도 원소고 물질도 원소가 있네? 맞아요. 물질에서도 원소라고 칭하는 놈이 있고 이러한 성분이나 원자를 구성하는 것도 원소라고 불러요. 동음이의예요. 그래서 얘를 호돈소 물질이라고 예전엔 했어요. 헷갈리지 말라고. 근데 그거가 바뀌어서 얘도 원소라고 합니다. 그럼 잘 봅니다. 얘만 보세요. 얘만 여러분. 여기 대문자 몇 종류라고? 2종류. 두 가지 성분이 되어 있다. 원소. 2종류 원소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 몇 개죠? 총 A 원자 1개, B 원자 2개죠. 3개죠. 이게 3원자 분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아래 첨자가 원자의 개수입니다. 지금 그냥 들어두기만 하시라고요. 화학 시간에 또 할 겁니다. 제가. 근데 우리가 입자라는 걸 배우려고 들어가는 건데요. 자, 이런 원소를 여러분 니들이 주기율표에서 외우지 못했잖아요. 당연히 외우지 마세요. 아직 외울 필요 없습니다. 원소는 이렇게만 알아두세요. 금속 원소가 있고요. 비금속 원소가 있다라고만 알고 계십시오. 커다랗게. 이 세상은 사람이 있죠. 남자가 있고 누가 있어요? 여자가 있다라고 알아두라는 얘기예요. 저 사람 이름은 이재명. 이게 아니라 그냥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다라고 알아두듯이 원소는 금속 원소가 있고 비금속 원소가 있다. 자, 이때 내가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느낌과 그 다음에 센스가 되게 중요한데 왜? 자기 식대로 접근을 하는 게 어떤 과목이든 기술을 배울 때든 운동을 할 때는 되게 좋아요. 금방 접근이 되니까. 선생님의 접근 방법입니다. 금속과 비금속 느껴지는 이미지로 누가 남자 같아요? 느낌상. 금속과 비금속 중에 느낌상. 금속 왠지 딱딱하고 그죠? 반짝반짝 빛나고 여기서 여학생들이 화낼 거죠? 여러분 동물들 봐도 수컷이 이뻐요. 사자 보세요. 목도리 하나 들고 다니잖아요. 얘가 비싼 거. 그리고 새들도요. 수컷이 다 이뻐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암컷에 환심을 살라고요. 암컷이 자기를 정해줘도 그러니까 솔개 같은 이런 애들은요. 이쁘게 자기 몸을 단장을 하고 암컷이 나타나면 얘를 데리고 돌아요. 자기가 이제 얘랑 살아야 될 둥지를 놓고 주변을 한번 싹 돌립니다. 그럼 암컷은 따라가요. 가서 먹잇감이 맞나 이렇게 살펴봐요. 에이 푸지네. 그럼 가요. 그럼 그놈은 또 그냥 가서 둥지에 들어오고 있어야 돼요. 암컷이 또 오나 안 오나 또 쓱 가서 옆에서 싹 가야 돼요. 또 내가 이런 데 살아. 근데 암컷이 싹 가. 끝났어. 그런 거예요. 잘 보이려고. 자, 금속은 누구다? 여러분 요 기호 눈에 익숙해져. 이게 수컷이야. 생명과학에서. 알겠지? 요 기호는 뭘 같아? 요게 암컷이야.
알겠지? 너네도 어디선가 한번 봤을 거다 저거. 됐지? 자, 잘 들어봐. 물질은 뭐와 뭐가 있다고 내가 설명을 했냐. 그냥 들어도 편하게. 알았니? 쌤 저거 암기해야 돼? 암기하지 마. 그냥 편하게 들어도. 대문자 하나인 게 뭐라고 그랬지? 원소. 대문자 두 개인 게 뭐라고 그랬지? 화합물. 순수한 물질, 녹는점 끓이점이 일정한, 니들이 배우는 염화나트륨, 설탕, 거기다 뭐 철, 구리, 5만 가지 물질들은 딱 두 개로 정의가 돼. 원소인지 화합물인지. 알겠냐? 그걸 내가 잠깐 5분 안에 니네한테 던져주는 거다. 봐라. 금속이 있고 비금속이 있어. 금속은 남자애래. 비금속은 여자애래. 야, 수업 시간에 내가 이 말 했다고 선생님을 변태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거 생명과학적인 거니까 잘 들어. 금속은 안정한 전자 배치를 하기 위해서, 비금속도 안정한 전자 배치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서로 주고받냐면 일방적으로 주거든. 자, 이걸 앞으로 전자라고 해. 전자를 주고받아. 자, 다시 한번. 얘들아, 전자가 움직이면 무조건 화학 변화. 뭐라고? 전자가 움직이면 화학 변화야. 다시 한번 물어보자. 화학은 뭐의 학문이라고? 전자의 학문이야. 무조건 나하고 수업할 때는 알아들어야 돼. 화학은 뭐의 학문이야? 전자의 학문이야. 예를 들어서 나트륨이 있고 얘가 전자가 도망가면 나트륨 이온이라 하거든. 둘은 화학적 성질이 같을까 다를까? 다른 애야. 너희들이 철분이 부족하다고 해서 철가루 퍼먹어? 아니야. 철 이온을 먹는 거야. 전자가 이동하면, 앞으로 전자가 이동하면 무조건 무슨 변화야? 화학 변화야. 화학 변화를 통해서 원자들은 물질이 되는 거야. 알았니? 그때 이 원소가 만나는 경우의 수를 얘기해봐. 만나는 경우의 수. 첫 번째,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만날 수 있지. 그지? 그럼 소위 말하면 누가 만나는 거야? 남녀가 만나는 거잖아. 자, 들어만 둔다. 남녀가 만나면 결혼해야죠. 맞죠? 결혼합니다.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장 꽝 찍고 뭐 해야 돼요? 이혼해야죠. 그게 이혼 결합이에요. 알았어요? 이혼이 돼서 하는 결합이 무엇이다? 이혼 결합입니다. 그럼 잘 들어봐요. 남녀가 만난다고 했죠. 이혼의 결합은 둘 중에 누구만 존재할 수 있다. 원자 둘이 만나면 원소 기호가 두 개가 만나는 거잖아. 화합물밖에 없어요. 100%. 알았습니까? 이제 이게 좀 물질이 되는 과정이야. 자, 이제 두 번째, 남녀가 만나는 경우 봤으면 이제 뭐 말? 남자 만나는 경우 봐야죠. 남자. 자, 여기서 특징이 있어요. 금속은 남자잖아요. 자, 제가 그냥 잠깐 얘기합니다. 남자들은요, 여자들하고 달라요. 남자들은 이거 한 90%는 동의할걸요? 여학생들은 거울 보면 뭐를 보냐면, 여학생들은 한참 쳐다보다가 여기도 고쳐야 되고 여기도 고쳐야 되고 이래요. 자기 얼굴에 불만이 많아요. 남자애들은요, 뭐 누가 잘생겼다 못생겼다 얘기하든 간에 모든 남자애들이 거울을 5분 정도 쳐다보면요, 툭툭 치고 이 정도면 뭐 다 이래요. 진짜. 아니 솔직히 저는 못생겼어요 하지만 자신감이 있어요. 그래서 여학생들이 아니 어디서 뭐 이런 놈이 나한테 막 작업을 들어오지? 아니에요. 그거에 매력에 빠진다니까. 남자애들은 용기가 상당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그래서 자아가 뚜렷하고 자신에 대한 사랑이 넘쳐요. 자, 금속들은요, 절대 다른 금속과 결합을 안 합니다. 자기 자신하고만 해요. 그러다 보니 금속은 원소로밖에 존재 안 하는데 이렇게 아래첨자 안 써요. 이렇게 씁니다. 이러면 거의 90% 금속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렇게. 이거 금속입니다. 금속입니다. 아래첨자 1이 되어 있는 화학식은 거의 대부분이 금속입니다. 이런 애 빼고요. 얘가 탄소거든요. 여러분, 소로 끝나면 비금속입니다. 알았어요? 수소, 질소, 산소, 불소, 염소 다 비금속이에요. 알았어요? 자, 제가 두 번째 얘기했어요. 다시.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면 100% 화합물인데 그 이온 결합이라고 했고요. 소금 같은 겁니다. 소금, 이온 결합, 물에 잘 녹고 잘 부서지고 이런 애들.
두 번째, 금속과 금속이 만나면 남자들끼리 만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자기 자신하고밖에 결합 안 해요. 그냥 100% 원소만 존재합니다. 자, 지금 내가 앞에서 왜 이런 빌런을 쌓았느냐? 우리가 이 입자를 설명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제 남은 게 누구예요? 여자하고 여자밖에 안 남았죠. 저 비금속과 비금속이 만나는 게 여자와 여자의 결합인데, 여기서 잠시 여학생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남학생들 잘 들으세요. 대부분 영화에 보면 르누아르 해가지고 남자들의 의리, 우정 이런 영화가 되게 많죠. 현실은 전체 180도 바뀝니다. 여자들의 관계가 굉장히 끈끈해요. 남자애들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제가 이제 현직으로 학교 선생님 생활을 하다 왔어요. 그때 저는 남자중학교, 남자고등학교 다녔기 때문에 여학생들을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 교사 생활을 하면서 느꼈거든요. 여학생들은요, 얼마나 끈끈하냐면 너무 끈끈한 나머지 헤어지잖아요. 평생 안 보더라고요. 평생. 그 정도로 모든 걸 자기 걸 공유합니다. 친구랑 베프라면 모든 걸 공유하는데, 그런 친구가 자기들끼리 소중한 어떤 얘기가 흘러나갔다든가 뭔가 깨졌다 안 봐요. 그런데 계속 연이 이어져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했다 그러면 진짜 평생 봐요. 평생. 자기 엄마 친구랑 가족이 만나는 경우 되게 많죠. 아빠 친구랑 만나는 게 거의 없을 거리 아마. 아빠들은 비밀을 너무 많이 알고 있어 서로. 이상한 말을 할까봐. 그러니까 남자들의 우정보다 여자들의 우정이 훨씬 강하고, 여자들끼리는 자기가 아무리 못 살아도 돈을 꿔주더라고. 남자 절대 돈 꿔주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여자들은 꿔줘. 근데 그걸 어떻게든 갚아요. 또 친구가. 그 우정이 너무 세요. 그래서 여러분, 여자와 여자 간의 결합은 공유결합이라고 하고, 제일 세며, 얘들은 유일하게요, 화합물도 있을 수 있고 원소로도 될 수 있어요. 공유결합이. 여자 공유결합이. 근데 이렇게 달라요. 원소가. 얘들은 1자 써 있다면 얘는 2나 3이 붙어요. 알았어요? 아래첨자로. 원소인데도 자기 자신과 공유결합을 한다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럼 이런 공유결합을 하는 여자 결합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형태를 뭐라고 하냐? 바로 분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자예요. 무슨 결합? 공유결합이에요. 근데 여자들이 이름이 끝에 뭐가 들어가면 좀 여자 이름 같아요. 자자 들어가면 좀 여자 이름 같지 않아요? 너희들 고조 할머니? 정조 할머니? 일제시대에 살았던 할머니들 이름을 보면요, 미자, 순자, 영자 다 자자 들어갔어요. 그걸 어떤 원리냐면, 일본이 황국 신민화를 계획했던 거예요. 야, 우리도 천황폐하 모시니까 니네도 같이 모셔. 왜? 니네도 이제 위대한 천황을 모시는, 별 시작도 소리를 해가지고 우리를 꼬셨어요. 그래서 창씨개명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만약 고등학교에 가서 이렇게 일본어를 배우게 되면, 이게 아들 자자거든. 그래서 무스코 이렇게 얘기해. 무스코. 근데 여자들 이름에 자가 다 들어가냐 그러면 하키코, 하루코, 마사코, 코가 이거야. 근데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 이름으로 해방이 되고 돌아오니까 자가 된 거지. 알았냐? 그래서 자자 들어가면 여자야. 이름에다 자를 붙이면 대부분 그렇게 돼. 그래서 분자는 비금속 간의 결합이야. 알겠어? 그런 애들을 입자운동으로 우리가 다루고 있다는 거야. 알았냐? 그러면 일단 얘들을 표현할 땐 거기 그림처럼 따로따로 그릴 수 있어. 그림에. 잘 들어봐. 이온결합은 덩어리야. 소금 덩어리로 돼 있지? 그 다음에 아까 금속결합 봤지? 자기 자신하고만 결합. 덩어리야. 알았냐? 걔들은 다 덩어리야. 금속 덩어리, 이온결합 덩어리. 근데 분자만 이렇게 자유로워. 그래서 니들 풀어내는 이 분자는 입자가 다 분자야. 알겠지? 거기 그림 봐봐. 그림에 보면 입자운동 이렇게 돼 있는데, 입자가 이름이 뭐라고? 분자운동이야. 분자운동. 알겠냐? 그리고 거기 물체를 가만히 보면 입자들이 온도가 높아진다, 열을 가한다, 그럼 운동이 활발해진다고 하지. 그게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은 분자밖에 없어. 금속은 고체다. 이온결합 물질도 고체야. 물론 걔도 니네 소금 같은 경우도 녹이면 액화가 돼. 근데 그런 상태는 온도가 800도까지 높아요. 800도. 800도는 돼야 소금이 녹아요.
그럼 이런 데서 실험으로 볼 수 있겠냐 쉽게? 못 보겠지. 우리가 쉽게 보는 건 다 분자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찬물과 뜨거운 물, 여러분 찬물, 뜨거운 물 뭐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어? 물, 그 분자입니다. 알았어요? 잘 보세요. 자, 마음 푹 내려놓고 봐. 얘들아, 이거 원소야, 화합물이야? 왜? 대문자가 두 개니까. 또 하나, 이걸 수소라 부르고 이걸 산소라고 불려. 그럼 여자지? 이거 공유결합이야. 그럼 뭐라고 할 수 있어? 분자인 거죠. H2. 니들 나와 있는 모든 실험에 있는 보면 다 끓는 물, 찬물, 물을 이용해. 뭐라고? 분자다. 알겠지? 거기 문제 한번 읽어봐. 입자운동이 있는데 입자운동과 온도 이렇게 돼 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입자운동, 온도?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고. 이 얘기야. 자,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된다고? 입자운동이 활발해진다고. 자, 그러면 운동이 활발해지면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고? 높아진다. 니네 혹시 물체가 막 움직이는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라고 하는지 아니? 잘했어. 운동 에너지라고 하거든? 운동 에너지가 커진다고 얘기해, 얘들은. 알았니? 근데 어느 책을 찾아봐도 니네 운동 에너지라는 에너지 들어봐. 모르는 친구들은 운동 에너지라는 게 있고 위치가 있거든. 위치 에너지. 근데 위치는 어디서도 한다고. 니네들 운동만 다루거든. 활발하다. 이거만 다루거든. 왜 그러냐? 니들이 배우는 여기 입자들은 이상적 물질이기 때문에 분자의 인력을 무시하는 경우로 보통 보게 돼. 물론 기체 상태에서만 그렇지만. 알았니? 그러니까 그냥 활발하다는 표현은, 알았어? 액체에서 활발하다는 표현은 운동 에너지 이런 것들이 좀 높아졌다라고 보는 게 좋고, 두 번째, 찬물보다 뜨거운 물에서 잉크가 잘 퍼지는 까닭도 이거야. 자, 잉크가 퍼진다는 걸 유식하게 뭐라고 하냐면 스스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확산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들어봐. 확산이라는 게 뭐야? 선생님이 여기서 조용히 뿌숑을 해.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너부터 쓰러지겠지? 그럼 이제 저 뒤에 있는 친구가 쭉 가서 이게 뭐야? 확산이야. 알았어? 확산은 이 안에 공기가 뜨거우면 더 빨리 돼. 그래서 여름철에 화장실 근처 가면 냄새 어떻대? 아, 많이 나지? 겨울에는 어떻대? 아, 잘 안 나? 이거야, 얘들이 얘기하는 게. 다시 말해서 확산은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볼게. 확산의 속도를 비교하잖아. 찬물과 뜨거운 물 중에 어디가 더 잘 되겠다 이런 얘기야. 얘가 더 잘 되겠다. 알았어? 그 얘기를 통하는 거야. 자, 지금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얘기했지만 같은 얘기 반복하는 것밖에 안 돼. 온도가 높으면 활발해. 그냥 온도가 높으면 활발하다고. 에너지라고 생각해도 이렇게 보면 될까? 25도씨보다는 30도씨가 에너지가 높아. 30도씨보다는 80도씨가 에너지가 높아. 알겠니? 그럼 참고로 하나 더. 25에서 80도씨로 가려면 에너지 흡수해야 돼, 방출해야 돼? 그래, 흡수해야 돼. 이런 거 흡열이라고 불러. 알았어? 니네 봐봐. 물을 막 가열하면 뭐가 되지? 나중에 수증기 되잖아. 그럼 물하고 수증기하고 누가 더 활발해? 수증기가 활발하다니까? 그런 얘기 해주는 거야. 지금 온도는 그걸 알려주는 거야. 정도를. 알았어? 이렇게 우리 이런 거 있잖아. 차가워. 아, 따뜻해. 얘가 온도 높구나. 됐지? 아, 차가워. 아, 따뜻해. 예? 얘도 따뜻한데? 얘가 조금 더 뜨거우니까 얘가 얘보다 높은데 얘들 둘은 모르겠다. 이렇게 돼버리잖아. 근데 온도계를 꽂으면 어때? 아,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지? 그거라. 알았어요?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열 평형은 뭐냐? 갑자기 나온 게 에너지 이동을 칭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부터. 얘는 에너지라고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죠. 얘가 이동을 합니다. 앞으로.
근데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이겁니다. 무조건 열 에너지는 고온에서 저온으로 가요. 무조건. 그래서 여러분들 친구 손 잡았는데 차가워. 내 열을 뺏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 손을 잡을 때 따뜻해. 걔 열을 내가 빼앗고 있는 거. 이해 갔어요? 이걸 유식한 소리로 열역학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데, 열역학이요, 정확하게 말하면 1, 2, 3까지 있는데 고등학교는 1, 2만 배웁니다. 1법칙, 2법칙. 알았어요? 근데 얘는 몇 법칙이냐? 0법칙이라고, 유일하게. 열역학 0법칙이라고 해요. 에너지의 이동.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한다?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합니다. 알았어? 그래서 거기 보시면 열이라는 것이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하는 에너지예요 라고 써 있잖아요. 바로 이 얘기라고요. 아, 열은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는구나. 그런데 열의 이동을 다 써놨는데 갑자기 뭐가 있어요? 열 평형이 있잖아. 자, 이 말이 뭔가를 잘 들으세요. 열 평형. 자, 이거 설왕설래 뭐냐면 이것저것 문제가 많아요. 근데 너희들은 중학교고요. 중학교에서만 이거 나와요. 이제 물리 진로 선택이란 파트에 가서 조금 오긴 오는데 그냥 이렇게 봅시다. 열 평형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은 잠정적으로 얘를 정적 평형으로 배웁니다. 정적이라는 건 평형이 되면 에너지가 이동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는요, 정적 평형이 없습니다. 그거만 알아두세요. 다 서로 주고받아요. 계속 주고받아요. 자, 톡 까놓고 얘기할게요. 찬물과 뜨거운 물을 섞으면 무슨 물 돼요? 미지근한 물이 됩니다.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알았죠? 그런데요, 그 안을 들여다 보면 끊임없이 에너지를 이동을 하고 있어요. 멈춰있는 상태는 없습니다. 에너지 이동이 끝나잖아요? 입자들이 멈춰있어요. 어느 정도 운동이 계속 일정해야 되는데 안 그래요. 물은 끊임없이 막 뒤엉켜요. 무슨 말이냐? 이런 겁니다. 얘들이 AI도 아니고 내가 온도가 높아요? 얘가 온도가 낮아요? 그래서 50도씨 그러면 이 물입자들이 거의 50도씨라고 생각하는 거야. 20도씨 그럼 저 입자들은 또 20도씨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얘들이 딱 만났더니 접촉면부터 자 주고 우리 30에서 합의 볼까? 응? 30? 그럼 가만히 있느냐? 아니에요. 에너지 줬다. 계속 줬더니 더 줬어. 그지? 더 줄 수도 있잖아. 걔들이 무슨 주판을 튕기면서 계산기 두드리면서 나 이만큼 갔으니까 더 이상 안 줄래? 이게 아니란 말이야. 막 에너지 이동해. 근데 둘만 있으면 괜찮은데 옆에 는 온단 말이야. 그럼 걔한테 주고 이렇게 주면 내 거 더 가진 것 같은데 네가 더 가지. 계속 움직여요. 에너지가. 그래서 외부에서 볼 때는 온도가 대충 이 정도의 온도, 정확하게 이 정도 온도, 그럼 이동이 끝났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계속 이동합니다. 하지만 우리 중학교 과정이니까 열적 평형이라는 건, 열 평형이라는 건 뭐라고 얘기하자? 에너지 이동이 멈춘 상태로 보자 이거예요. 그럼 온도가 어떻겠습니까? 열 평형. 온도가 일정하다. 온도가 일정하다. 열 평형은. 알았어요? 온도가 일정하다. 자, 이제 이 문제를 내고 쉬는 시간을 줄 거예요. 이 문제를 내고 맞춘 사람만 쉬는 거죠.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지금 여러분은 오늘 밤에 가서 이 세 개를 창문 밖에 내놓으세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어요. 해가 뜨기 전에 온도를 측정합니다. 누구 온도가 제일 낮을까요? 1번. 대답하지 말고 내가 제 힘을 내 객관식 좋아하잖아. 1번 지우개. 2번 가위. 야, 이거 지금 내가 뜬금없는 질문하는 거 아니야. 내가 니들한테 뭐를 지금 훈련시키는 거냐면 저 인간이 왜 저렇게 냈을까요? 맥락 없이 평소에 지우개 사고 싶은데 지우개 이러지 말고 잘 생각해보라고. 10평을 가르쳐준다면 왜 저 문제를 낼까? 3번 플라스틱자, 4번 모두 동일하다. 나는 뭔지 모르겠지만 몇 번이 답일 것 같다. 자, 1번 손 들어와. 없어요.
2번. 2번 손들어서 우르르 둡니다. 가위 3번. 뜬금없이 그죠 플라스자. 4번. 한 명 용감한 친구 4번이에요. 여러분들이 2번을 손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뒤에서 배우는데 만졌을 때 차갑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걔가. 그죠? 쇠 차가워요. 잘못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붙어요. 손에. 혀에 붙은 사람 진짜 봤어요. 저. 철봉 이렇게 했다가 붙어갖고 그거 떼내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붙습니다. 그게 뭐냐? 어차피 지우개, 가위, 플라스틱자는 밖에 있으면 밖에 온도랑 똑같아져요. 그게 뭡니까? 열적평형. 알았니? 그러니까 얘들이 온도가 좀 높았다, 좀 낮았다, 상관없어요. 밖에 오랫동안 놔두면 밖에 온도랑 동화됩니다. 똑같아져요, 온도가. 그런데 우리가 손을 댔을 때 열 전도율이에요. 지우개는 서서히 온도가 이동하고요. 플라스틱이 그 다음이고요. 이 철로 된 가위는 금방 열이 이동해요. 그러면 붙어요. 딱. 알았어요? 결국은 이 세 물체는 열적 평형에 의해서 온도가 어떻더라? 똑같다가 정답입니다. 열평형. 왜? 밖에 온도가 어떤데? 뭐 영하 2도씨! 그럼 다 2도씨예요. 영하 2도씨. 이해 갔습니까? 그런 게 열평형입니다. 아셨어요? 자, 열의 이동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얘들아. 자, 봐봐. 지금 잠깐 우리가 뭐를 봤냐면 이런 그래프를 봤단 말이야. 가로치는 시간인데 이제 이게 세로축의 온도일 거야. 근데 높은 온도의 물과 낮은 온도의 물이 둘이 섞었더니 이렇게 되더라는 거거든. 이렇게 얘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더래?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열평형이야. 맞지? 자, 여기서 얘를 무슨 물이라 하고 얘를 아이고 이빨을 파악했어야지. 차. 얘들아, 이 둘 중에 에너지를 얻은 애가 누구야? 차가운 애겠지. 이런 애는. 그렇지. 그러면 자, 이제 중요한 거야. 누가 더 많이 잃었고 누가 더 많이 얻었게? 그렇지. 똑같이. 이게 에너지 평형이야. 얘들아, 에너지는 절대 사라지는 게 아니야. 너네 혹시 우주 빅뱅 들어봤냐? 빅뱅? 우주 초창기에 아주 작은 점으로부터 폭발해서 지금의 우주가 됐다는 이론이거든. 자, 그때 초창기 고온이었어. 엄청난 고온이었다. 지금 엄청난 저온이거든. 그때하고 지금하고 에너지 누가 크니? 잘 듣고 대답해. 에너지라고 했어. 내가 열 에너지가 아니야. 당연히 고온 저온이면 열 에너지는 걔가 높지. 전체 에너지 어떨까? 똑같다가 정답이야. 그때 그 열 에너지로 집약됐던 에너지가 운동이나 위치나 이런 걸로 다 이동, 전기나 자기로 다 퍼졌는데 그 에너지를 합하면 에너지는 절대 변하지 않아. 그게 일법칙이다.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지금 이게 성립한 거야. 뜨거운 물이 에너지를 잃으면 차가운 물이 에너지를 얻어서 미지근한 물이 된 거지. 이해 갔어? 그렇게 에너지 이동까지 알아두면 똘똘한 거야. 알았니? 그럼 열의 이동 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세 개가 있지. 첫 번째 전도가 있고, 두 번째 대류가 있고, 복사가 있다. 두 번째 대류가 있고, 세 번째 복사가 있다. 이렇게. 자, 전도. 이 전도는 매개체가 있어야 된다. 알았니? 젓가락이 쇠로 됐잖아. 그걸 뜨거운 물에다 살짝 넣고 이렇게 손으로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뜨거워집니다. 아시겠어요? 뜨거워져요. 왜? 열이 젓가락을 따라서 이동했기 때문에 그렇죠. 알았어요? 전도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스텝 바이 스텝이야. 입자들이 열심히 옆에 입자한테 에너지를 계속 이동시키는 거지. 어떤 식으로 이동할까? 자, 열애를 내가 너 줘. 내가 감사합니다. 받아고 뒤에는 이렇게 아니야. 진동을 해요. 진동하면 옆에 내가
열의 이동 방법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불을 떤다고 그랬죠.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열이 이동할 때 100% 이동할까? 다른 에너지로 전환될까? 다른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약간은 전환이 돼요. 무슨 말이냐? 내가 불을 떨면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돼요. 이게 뭐냐? 너희들 밥을 먹었죠? 점심 먹었습니다. 밥 먹고 저녁이 되면 어때요? 배고프죠? 에너지는 사라진 게 아니라는데 왜 나는 먹어도 배가 고플까요? 다른 에너지로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벌써 에너지 전환된 거 한번 얘기해봐요. 가만히 아까 걸어다녔는데 운동 에너지, 내가 아까 잠깐 손에 뜨거운 열 에너지, 이런 식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에너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전환이 됐기 때문에. 자, 여기 좀 어려운 얘기 할게요. 에너지는 그럼 어디에서 어디로 전환될까요? 방향이 쓸모 있는 에너지에서 쓸모 없는 에너지로 가는데, 쓸모 없는 에너지가 대부분 저온의 에너지예요. 그래서 지금 우주가 빅뱅에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요, 그 고온에 쓸모 있는 에너지가 쓸모 없는 에너지로 다 전환된 상태예요. 아직 쓸모 있는 에너지가 남아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주학자들 중에 우주가 멸망하는 건 쓸모없는 에너지로 꽉 차서 멸망한다라고 얘기해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밥을 먹으면 우리끼리 약속으로 고구마라고 할게요. 고구마를 찧어요. 또 먹어야 돼요. 왜? 또 에너지를 써야 되니까. 그럼 그 먹는 음식이 뭐예요? 유용한 에너지인 거죠. 알았어요? 그 에너지 어디서 와요? 좀 우주에서 오죠. 우주에서. 누구요? 우리 지구로 빛을 쏴주는 애가 누구예요? 우리 지구에 있는 거. 야, 우리 지구로부터 제일 가까운 별이 누구냐? 거기서 오는 거야. 태양공사. 걔가 누구한테? 식물들한테 빛을 쬐어주면 걔가 뭐를 해? 광합성을 하지? 그럼 그 에너지가 우리한테 오는 거라니까? 그러면 태양빛이 유용한 에너지인 거야. 근데 태양이 영원할까? 태양이 지금 얼마 정도 살았냐면, 걔가 인생이 100억이야 100억. 그런데 49억을 살았어. 얼마 못 살아. 근데 우리는 어떠냐? 100년도 못 사는 인간이잖아. 죽고 또 죽고 계속 죽고 나도 이제 걔가 뭐 망할 때까지는 뭐 어떻게 우리가 사후세계를 우리가 관여할 거 아니잖아. 내가 죽고 나면 니네가 지구가 멸망하면 뭔 상관이야. 내가 죽고 나면 니네가 살아있을 때 멸망하면 안 되잖아. 그지? 그 차이야. 그러니까 에너지는 계속 오고 있어. 그러니까 그 별빛으로 유용한 에너지가 되어서 지구로 비춰주고,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서 유용한 에너지를 만들고, 그걸 우리가 먹고 고구마로 찌고, 그럼 분해자들이 또 그거 먹고 또 찌고, 걔들 안 찌죠. 에너지로 빠져나가죠. 쓸모없는 열 에너지로 계속 차곡차곡 변형이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 알겠지? 자, 전도. 바로 옆에 있는 입자한테 에너지를 쭉 전달한다. 이건 뭐와 같냐면, 제가 책을 이 친구한테 주잖아? 그럼 이 책을 뒷친구한테 주잖아? 이게 전도야. 알았니? 입자를 통해서. 그래서 거기 뭐라고 돼 있어? 전도라는 건 입자의 운동이 이웃한 입자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웃한 입자에 차례로 전달되어 열이 이동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매개체가 필요하다. 근데요, 여러분, 거기에 전도하는 입자, 대부분 누가 전도의 가장 대표적인 입자냐? 고체라고 되어 있어요. 고체. 아까 여러분, 지우개도 고체라고 하면 고체고, 플라스틱 자도 고체고, 가위도 고체였어요. 근데 여러분, 누가 더 차갑다고 너희들이 대답했어요? 철로 된 가위였죠. 그럼 우리는 그걸 에너지가 더 많이 이동, 이게 아니라 뭐가 좋다? 전도하는 비율이 좋다. 전도율이 좋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고체인 철이 훨씬 빠르게. 여기서 잠시, 얘들아, 철은 화물이냐 원소냐? 철 남자냐 여자냐? 철이 금속이냐 비금속이냐? 그럼 남자냐 여자냐? 남자는 무슨 결함을 한다고 그랬어? 자기 자신만. 그래서 열이 잘 이동하는 거야. 원소다.
금속 원소는 내가 아래 참자를 1로 쓴다고 했지 아까. 지금 내가 너희들한테 뭘 알려주는 거냐면 과학을 입문할 때 있잖아. 누군가는 이런 얘기를 해줘야 돼. 근데 모든 선생님들이 사범대를 졸업할 때 자기 전공만 갖고 졸업해. 전공만 갖고. 그러다 보면 자기 전공 얘기만 해. 알았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화학에서는 화학이라고 하는 화학적 표현을 생명과학은 동화라고 해요. 동화. 동화적용. 같은 말인데. 알았니? 근데 그런 말들이 같다라고 니들이 생각하는 순간 과학의 부피가 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계속 니들한테 던져주는 거야. 용어에 대한 말을. 그러니까 편하게 들어. 앞으로 계속 자주 들을 거야. 알겠죠? 자, 지금 전도란 건 매개체가 필요한데 입자와 입자 사이가 가까울수록 유리한 거야. 또 하나, 열을 이동할 때는 매개체, 철 이러지 말고 좀 더 깊이 들어가잖아. 내가 아까 화학은 뭐의 학문이라고 했지? 전자. 지금 열이 이동하는 거 누구 때문에 이동하는 줄 알아? 금속에 존재하는 자유전자 때문에 이동하는 거야. 전도율이 그 자유전자 때문에, 이 자유전자가 전류도 잘 이동시키고 열도 잘 이동시켜. 왜? 걔들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 금속 입자 안에서. 알았니? 그래서 뭔가 뭐 매개체 뭐야? 그럼 모르겠으면 전자요. 한번 던져봐. 거의 맞을 거다. 알겠지? 고급적으로 할수록. 그래서 지금 도체, 특히 금속류들이 전류를 잘 통한다. 너네 혹시 냉동된 삼겹살 구워 먹으려고 냉동실에 꺼내본 적 있어? 집 좀 사는구나. 그 냉동된 그 삼겹살들을 끄집어내서 어린 마음에 빨리 버먹고 싶어서 시칼 있잖아. 껴갖고 이러다 그때 띵 하고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한 번은 경험합니다. 내가 남학생들도 그렇고 여학생들도 자취하다가 이제 삼겹살 어제 그저께 사온 거 먹어야지 냉동실에 넣어놨을 거 아니에요. 땅땅한 거를 놓고 뽀갭니다. 칼로 빨리 먹고 싶어서. 칼 다 부러집니다. 끝나. 어떻게 하느냐? 집에 알루미늄 그릇, 호일도 괜찮아요. 알루미늄 호일도. 알루미늄 호일 놓고, 냉동 놓고, 저 위에다가 알루미늄 호일 놔봐요. 스르르 녹습니다. 전도율이에요. 그게. 비열차거든요. 이제 뒤에서도 배우겠는데, 이러면 이 냉동된 쪽으로 주위 공기의 열이 금방 스며들어서 얘가 쓱 녹아요. 그렇다고 딱 놨더니 와! 금방이네. 이건 아니고요. 한 20-30분이면 싹 녹아봐요. 그냥. 알았어요? 이 전도율 차이인데 여기서 알루미늄이 무슨 역할을 했을까요? 전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알루미늄 금속이. 알루미늄 이렇게 씁니다. 원소다 화물이다. 원소다. A 대문자 하나잖아. 뒤에 L 이거 소문자다. 아느니? 원소다 화물이다. 원소다. 여러분 얘들이 다 누구라고? 금속이에요. 여러분 원소인데 아래참자 1이잖아요. 자, 볼 줄만 알면 된다 이거죠. 알았습니까? 자, 전도는 저런 거야. 전도는이 알았지? 그래서 거기 보면 전도에 의한 열의 이동 이걸 잘 봐. 만에 하나 잘 봐라. 니네가 다음은 열의 이동 방법 중에 다른 하나는 물어봤는데 전도를 틀렸다 파란색으로 쓰면 거기 있잖아. 뜨거운 국에 넣어둔 숟가락이 점점 뜨거워진다. 숟가락을 통해서 열이 이동한 거 아니야. 그리고 프라이팬의 바닥은 전도. 설마 니네 프라이팬을 손바닥으로 만지는 거 없겠지? 셰프들은 만지더라. 셰프들은 싹 고기 놓고 손으로 이렇게 뒤집게 이렇게. 그죠? 근데 여러분 프라이팬 손잡이 어때요? 그 플라스틱 판으로 되어 있죠? 이거 전도율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빠야죠. 그렇죠. 나빠야 이거 들고 이거 하죠. 그래서 여러분 야외에 나가서 바베큐를 한답시고 이렇게 막 쇠고챙이로 막 고기를 뚫어서 놓고 이렇게 돌립니다. 손 잡으면 끝장나요. 여러분들 이거 다 작살납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뭐 장갑으로 잡든 뭐를 하든 전도율이 작은 걸로. 근데 여러분 잘 들어봐요. 전도율이 좋은 애는 금속일까요? 비금속일까요? 느낌상 금속, 전도율이 나쁜 애는 맞습니다. 분자 형태의 물질들이
무엇을 공유할까요? 공유결합이잖아요. 무엇을 공유할까요? 모르겠으면 그렇죠. 전자를 공유하는 거예요. 전자를 공유하다 보니까 전자가 안 움직입니다. 전자들이 자유롭게 움직여서 열이나 전기를 전도시켜야 되는데 안 움직여. 그래서 너희들이 먹는 모든 것들이 전기가 통하지 않을 것 같다는 다 분자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런 것도 분자인가요? 예, 맞아요. 분자량이 커서 고분자라고 합니다. 이런 거. 아셨어요? 고분자가 전류를 통할까요? 안 통합니다. 그런데 이 분자대의 특징이 부드럽거든요. 특징이 물론 뭐 딱딱하게 플라스틱이 딱딱한 것도 있지만 부드러우면서도 전류를 잘 통하는 물질을 인간들이 개발한 거야. 그게 뭔지 아니? LED야. 이게 휘어지는 거. 어디서 개발했어? LG가. 집에 있어요, TV? 휘어진 거? 있는 하나 흔들어봐. 응, 같은 수준이구나. 우리도 없어. 있다는 놈 있으면 욕하라고 했어. 어이씨, 부르주아라고. 휘어진 게 왜 필요해요? 야, 컴퓨터 모니터 자기 거 휘어진 사람. 자기 컴퓨터 모니터 휘어져 있다. 왜 이렇게 힘들어, 얘들아? 뭐 휘어진 거 없어, 그렇게 한 번은? 제 건 팡팡한 거야. 아빠 거 휘어져서. 이런 것도 모르겠다. 이렇게 휘어지는 액상, 이런 것들은 분자를 이용한 것들이 있어. 알았니?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입장에서는 금속류들이 보다 전도율이 좋고 비금속류들이 전도율이 작은데 왜? 전자. 자유로워? 부자유로워. 공유가 되면 자유롭보다죠. 전자들이 꽉 잡혀 있는 거니까. 그런데 금속은요, 휘어가기 전자가 하나, 둘, 두 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 금속은 남자. 남자는 생시세포로 정자를 내놓듯이 얘들은 전자를 잘 내놔요. 잘 내놓는다는 건 전자가 에너지가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너지가 높은 전자는 조금만 받아도 금속을 벗어날 수 있어요. 질문 하나 합니다. 그 금속을 벗어나는 순간 그거 물리변화야, 화학변화야? 화학은 뭐의 학문이다? 전자의 학문이기 때문에 전자가 움직이는 것 자체가 화학변화야. 근데 내부에서 움직이는 건 상관없다고 밖으로 튀어나가야지. 알았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얘 꼭 적어두시고 두 번째 대류. 여러분, 대류 어디서 들어봤어요? 대류. 자, 대류는요, 자유롭게 움직이는 물질의 상태에서 일어나요. 고체? 웬만하면 고체에서는 안 일어납니다. 왜? 입자들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고체들은 붙어 있잖아. 그럼 액체나 어디? 기체에서. 이 대류는 간단한 거다. 그 입자 자체가 스스로 움직이는 거니까 내가 아까 책을 전달할 때 지친구에게 전달했지. 그치? 근데 이번에는 내가 이 책을 줬거든? 얘가 들고 가, 뒤로. 가서 주고 와. 이게 대류야. 얘 혼자 가는 거. 그 뒤에 있는 애들 필요 없어. 열을 받았어? 그럼 치고 혼자 가. 가서 줘. 이게 뭐냐? 바로 대기 상태를 말하는데, 여러분 요거 한번 볼까? 니들이 잘못 아는 과학 상식. 하나가 고기압, 하나는 저기압이야. 자,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거 얘기해봐. 중학교에서 배웠던 것도 괜찮고, 자기가 알고 있는 거, 그리고 지금도 저거 알 것 같은 거 얘기해봐. 고기압, 저기압, 언제가 날씨가 맑아? 이것도 생각 안 해본 거야? 야, 그런 말은 들어봤어? 야, 오늘 담탱이라고 하죠. 야, 담탱이 어때? 그러면 저기압이야.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잖아. 저기압은 날씨가 맑을까 흐릴까? 그래, 흐린 거야, 날씨가. 야, 그건 알아야지. 다시 얘들아, 오늘은 저기압이었어, 고기압이었어? 오늘 밖에 날씨 날씨가 좋았니? 좋지 않으세요? 좋았니 여기? 흐리지 않았나 오늘? 눈 올 것 같고 그러지 않지? 밖에 흐려. 날씨가 맑지는 않았어. 그냥 흐려. 자, 질문할게. 고기압은 날씨가 맑아. 저기압은 날씨가 흐려. 언제가 뜨거울까? 따뜻할까? 그게 편견이야. 잘 들어봐. 잘 봐봐. 공기의 움직임을 내가 설명해 주는 거야, 얘들아. 이거 지구과학이겠지만 물리학적으로 설명을 할게. 잘 봐라. 공기가
뜨거워지잖아, 지표가. 지표가 뜨거워져야 이게 원이냐? 기체 입자가 올라가고. 뜨거워져야 올라간다고. 이해가냐? 우리 불 때 해도 뜨거운 연기로 위로 올라가잖아. 마찬가지야. 자, 이렇게 공기가 올라가면, 얘들아, 이런 공기의 움직임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 읽어봐. 뭐라고? 기류. 그렇지, 기류. 자, 지금 얘는 올라가지. 무슨 기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반대로 올라간 공기는 저 높은 데는 온도가 높냐 낮냐? 에베레스트 타는 사람들이 나시 입고 올라가대? 막 다 껴입고 막 산소 마스크 쓰고 난리를 치고 하잖아. 왜? 추우니까. 그리고 그 산 꼭대기는 하얗잖아. 왜? 눈 있으니까. 높은 데 올라가면 날씨가 온도가 떨어져 높아져? 떨어지는 게 바로 대기권이야, 얘들아. 알았어? 야, 그 아이언맨 영화도 못 봤냐? 걔가 막 어깨로 올라가니까 막 얼어갖고 막 떨어지고 이런 거 보이잖아. 영화 볼 때 유심히 봐봐. 자, 올라갈수록 온도가 떨어져.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가면 차가워져. 이렇게 올라간 공기는 옆으로 이렇게 가. 이것도 기류야. 이거의 대표적인 기류가 저 위에서 움직이는 공기 움직이는 그 기류가 뭐라고 그러냐면 제트 기류라고 그래. 어디서 한번 들어볼 거야, 니들이. 그럼 가다 보면 온도가 떨어지겠지. 떨어지면 무거워져. 밀도가. 차가운 공기는 무거워지거든. 그럼 내려와. 그럼 이건 무슨 기류라고 얘기해? 하강 기류라고 해. 자, 이때 공기가 상승을 하면 온도가 떨어져서 수증기가 뭐로 변해? 이슬로 변해. 이슬로 변해가지고 그 결정핵이라는 게 있거든. 그래랑 붙어갖고 뭘 만들어? 뭉실뭉실 구름을 만들어서 저 기압은 흐린 거야. 근데 잘 들어봐. 겨울에 햇빛이 쨍쨍한 겨울하고 눈이 내리는 겨울하고 잘 봐봐. 눈이 오는 때가 따뜻해. 눈이 오는 날이 따뜻하다고. 또 여름도 봐봐. 햇빛이 찡찡 찔 때하고 막 비가 오기 직전 후덥지근하다한테 그때가 제일 뜨거워. 알았냐? 참고로 잘 기억해. 출제자들은, 학교 선생님들은 이런 걸 내. 평소에 너희들이 배웠던 걸 응용하는 것 중에 이런 거야. 애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게. 그러니까 저기압이 어떻다? 뜨거운 거야. 근데 여름의 고기압과 겨울의 저기압, 이거 비교하면 안 되지. 같은 겨울, 같은 여름, 요랬을 때 이런 공기의 움직임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대류현상이라고 해. 뜨거운 건 올라가고 차가운 건 내려오는 거. 근데 얘 직접 가잖아. 직접. 입자가 얘들은 스스로 열을 이동시킨다. 알았냐? 밀도 차에 의해서. 또 뜨거운 물도 어때? 뜨거운 물은 위로 상승하고 차가운 물은 내려오고. 맞잖아. 그렇게 계속 움직이는 것이 뭐라고? 대류야. 자, 그러면 요건 뭐라고 부를까? 여기서 이렇게 이동하는 공기 있지, 요거. 요렇게 이동하거든, 공기가. 이렇게. 그래서 상승기류가 생기고 하강기류가 생기는데 이 노란색의 공기의 움직임을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불러. 알았니? 바람은 지표면을 지나가는 공기의 운동이야. 알았지? 위로 올라가거나 저 위에서 움직이는 공기 입자는 기류라고 그랬다. 알았지? 그래서 우리가 부는 북서풍, 남서풍 이거 다 지표를 지나가는 입자야. 이해갔니? 그렇게 좀 알고 있고, 대류는 뭐라고? 유동적 입자들이 밀도차에 의해서 움직이는 현상. 그게 기체일 수도 있고 액체일 수도 있는 거야. 알겠어요? 거기 얘기가 써 있어. 1번 대류는 입자 운동이 비교적 자유로운 액체와 기체에서 일어난다. 이런 거야. 고체는 일어날 수가 없는데 특이한 경우가 하나 있어, 얘들아. 저 땅속을 들어가면 멘틀이라는 게 이제 들어봤냐? 멘틀. 이 멘틀이 지하 400km 정도, 거기서 100km 사이에 영향권이라는 데가 있어. 근데 이게 용융 상태야, 거기가. 용융.
이건 뭐냐면 우리가 포항제철 이런 데 가면 막 철을 녹이자는 용광로에서 뭐 철물이 내려오지 그 정도로 액체는 아닌데 가사모사 애매한 거 뭐랄까 그거 제리포 뭐 두부 이 고체 같기도 하고 순두부 이런 애들 있잖아. 이런 형태야. 그래서 1년에 1cm 또는 6cm씩 움직여. 알겠어? 그러면 걔들도 유동성 고체라고 하거든. 고체지만 앞에 이름 있죠. 유동성 고체. 그러면 대류가 일어날 수 있어. 그래서 멘틀의 대류 때문에 화산도 폭발하고 지진도 생기고 막 그런 거야. 알았냐? 대류는 입자 스스로가 에너지를 갖고 올라가고 에너지를 잃고 내려오는 거다. 알겠죠? 거기 이해가 있다. 물이 든 냄비를 가열하면 물 전체가 뜨거워진다. 참고로 니네 라면 먹어 안 먹어? 먹어. 라면 먹어. 그지? 라면 자기 직접 한 번도 끓여본 적이 없는 사람 흔들어봐. 귀하게 볶으면 아까도 좀 귀하더니 집에 집사 있고 그러는 거 아니야? 문 열고 막 대문에서 정문까지 가는 15분 걸리고 이씨. 얘네 집 한번 가봐. 이씨. 조사해가지고 잘 살면 무조건 침입하고 몰아서. 얘들아, 라면 물을 올려놓고 자기가 끓일 때 누가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먹을 때도 야, 물 끓나 봐 그러잖아. 그럼 딱 열었는데 안 끓어. 끓어. 뭘 보고 하냐? 그렇지, 기포. 자, 이게 끓음이라는 건데 들어봐. 뜨거운 물이면 밑에서 뜨거운 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 대류가 굉장히 활발한 거거든. 그런데 활발하다 못해. 잘 봐. 그 수면 물면에서 기화가 됐던 수증기가 너무 뜨거우면 그 액체 속에서도 수증기가 돼. 그럼 뭐가 나와? 기포가 나오면서 무슨 소리가 들려? 뽀그르르 뽀글 소리가 들린다니까. 그래서 기포만 딱 보면 끓었어. 근데 이거 막 팍 올라와. 야, 팔팔 끓는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끓을 때 100도씨야. 그럼 더 끓으면 100도씨야. 걔가 다 날아가야 101도 이렇게 되는 거지. 끓고 있으면 그냥 100도씨야. 생체 변화. 알았냐? 그래서 막 물이 막 거의 쫄 때 되면 야이씨 100도씨 넘어 헛소리야. 100도씨 그것도. 알겠어? 그러니까 100도씨. 그런데 만약에 걔를 끓이려면 더 높여. 음식이 더 잘 익거든. 니네 분식점 라면하고 니네 집 라면하고 다르지. 왜 그럴까? 분식점은 엄청난 고온으로 끓이거든. 야, 요매는 냄비 올려놓고 확 끓여봐. 열나 맛있어. 근데 니네 건 인덕션 이러는 거 끓여봤자 뭐게 맛있겠냐고. 그 이유 중에 하나. 그래서 니들 라면 끓일 때 스프 먼저 넣어, 면부터 넣어. 그냥 본능적으로 스프 먼저 넣어야 과학적으로 맛있어. 왜? 습이 들어가면 혼합물이 되잖아. 클리닉 높아져. 클리닉 높아져서 라면을 넣으면 더 잘 익어. 알았냐? 니네 달걀 삶아봤어? 나 여기까지 물어보래. 자기 삶은 달걀은 먹어봤는데 자기 달걀 삶아본 사람 없지? 달걀을 삶을 때 얘들아 소금을 넣어. 소금을 넣으면 얘가 물이 끓지? 100도를 훨씬 넘어. 한 100.52도씩 막 이상 높아져. 그럼 그때 달걀을 넣으면 더 잘 익어. 맛있고. 혼합물이 되면 끓는 높아진다고. 알겠어? 그런 것들이 있어. 얘들아, 일단 대류는 액체나 기체에서 볼 수 있는 현상으로서 입자 스스로가 열 에너지를 등에 메고 가는 거야. 알겠냐? 이런 걸 무슨 차이? 밀도차. 밀도가 작아지면 올라간다. 알았어요? 뜨거운 공기는 밀도가 작고 차가운 공기는 밀도가 커서 올라가고 내려온다. 밀도. 들어봤어 그냥? 밀도. 자, 마지막에 복사. 이거 어렵다. 얘들아, 이 복사는 좀 고급스러운 거야. 전도나 대류는 딱 얘기해도 애들이 들어봤어. 근데 복사 딱 얘기하면 네가 복사를 알아? 카피 말고, 카피는 복사 뜨는 거 라디에이션이라고 해요. 복사는 열입자 스스로가 오는 거야. 입자 스스로가. 이게 대표적인 게 누구냐? 별빛이야. 야, 우리 지구에서 유일하게 받는 별빛, 뜨겁게 받는 별빛이 누구냐? 달빛. 이제라지 마. 달은 리플렉션이야.
햇빛을 받아 반사하는 애라고. 니네 밤하늘을 바라보지. 꾹뻑 하는 별빛이 있어요. 그 별이 맞아. 근데 이거 별 아니야. 행성이지. 그래서 막 따라 움직이는 거 뭐 화성, 목성 많아요. 그리고 서쪽 하늘, 동쪽 하늘에 휙 사라지는 뭐 금성. 그리고 순식간에 봤더니 엽서지는 수성 뭐 이런 것들 그죠? 순식간에 사라지거든. 걔들은 환해요. 그냥 리플렉션이라 달빛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별은 반짝반짝합니다. 아 이거 파동 때문에 파동력. 알았어? 그럼 태양빛은 반짝반짝하냐? 아니지. 가까우니까 태양이 쫙 오는 거고 별은 수십만 광년이야. 빛의 속도로 수십만 년 가야 걔 있단 말이야. 아니 빛의 속도로 가본 걔 없을 수도 있어. 이미 없어질 수도 있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 기상학자, 천체학자들이 멋있는 말 하잖아. 하늘의 별빛은 우주의 일기장이다. 멋있는 말을 해. 왜? 수십억 년 전에 쏜 빛이 지금 도달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공룡이 살던 시대에 2억 5천만 년 이런 데 막 공룡이 막 트리케라토 잡아먹으려고 막 쫓아가면 낑기고 도망 그때 반짝하는 별이 지금도 쫓아간다. 그 실제로 빛의 속도로 가보면 그 별이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알았어요? 그런 얘기다. 자, 복사란 스스로 이동한다. 누가? 빛이. 그래. 열이 스스로 가는 거야. 복사는 정말 간단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책을 뒤로 좀 전달해줘. 그럼 전달. 이거 뭐야? 전도. 뒤로 좀 전달해줘. 네가 들고 가. 대류. 야, 가서 책 던지는 게 이게 복사야. 책 스스로 가는 거야, 지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태양 에너지를 중간에 얘를 넣어. 뭐라고?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알았어? 거기 태양 복사 에너지 이런 것처럼 복사는 직접 전달된다 그러는데 주어가 이거야. 열이 스스로 이동한다. 이게 복사다. 대표적으로 별빛이고 거기 복사에 의한 열의 이동의 예에 뭐가 있냐면 니들 빛이 나면 복사다. 야, 이 교실에 복사 뭐 있냐? 이거 LED등 반드시 알아둬라. 빛이 있으면 열이 있다. 빛은 뭐를 수반한다? 열을 수반해. 알았지? 태양 복사 비춰지면 열이 있는 거야. 별빛이 있으면 열이 있는 거라고. 알겠어? 명심해. 빛만 오는 경우는 없어. 니네 하다못해 전등, 화장실, 뭐 이렇게 후레쉬 이런 거 한참 좀 따뜻해. 그래서 조난당했을 때 있잖아. 북극 그런 데서 후레쉬 켜놓고 막 버티고 이런단 말이야. 알겠어? 그리고 후레쉬 자동차 라이트 그거 이렇게 들고. 왜? 어쨌든 빛이 있으면 열이 따라오는 거지. 이런 게 복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하다못해 모닥불을 펴놔도 따뜻해. 야, 모닥불이 펴지면 어떤 열의 이동 방식을 설명할 수 있을까? 뜨거운 공기가 올라가는 대류도 설명이 가능하고 모닥불에 빛이 오는 거기 때문에 뭐도 설명이 가능해? 복사도 가능해. 난로도 복사야. 대류도 있지만 왜? 니네가 그런 난로를 본 적이 없겠구나. 야, 그렇다고 선생님이 뭐 6.25 때 태어나고 그러진 않았는데 선생님 세대가 딱 어려운 세대하고 컴퓨터가 막 한 중간 세대라 우리가 유일하게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세대야. 우리부터 컴퓨터를 다루고. 알았어. 그래서 설명하면 이것도 묵방이라 할 텐데 난로가 아주 어렸을 때 이런 난로가 있었던 거 기억하거든. 연통 있고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여기다가 도시락을 애들이 막 올려놨었어. 내 기억에. 나야 이제 집사가 갖고 오고 고생했어 김치 뭐 이러면서 먹었는데 이제 친구들이 이렇게 도시락을 이렇게 싸놓고 이제 막 맨 밑에 있는 타. 그런데 이런 때 여기서 우리가 좀 이게 석탄 이걸 갈탄이라고 하는데 그걸 많이 넣으면 여기가 이렇게 돼. 뻘겋게 달아오르거든. 이거 복사야. 이거 없었으면 대류거든. 그냥 열에 의해서. 근데 뻘겋게 뭐가 나. 빛이 나면 이거 복사라고. 그럼 옆에 있는 애 되죠 막. 뜨거워갖고. 실제로 내 친구 옆에 가방 탄 적 있어. 그러니까 누른 거야. 이렇게 나중에 집에 가는데 야, 너 가방 뭐야? 그랬더니 물어봤고요.
근데 그거 졸업할 때까지 들고 다녀. 부러워가지고. 희귀템이잖아. 그래서 갖고 다니더라고. 이런 거에서도 빛이 있어야 복사를 설명할 수 있다. 근데 빛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 열이 따라온다. 그래서 거기 복사에 의한 열의 이동 예를 보면 다 빛이 따라와. 빛이. 알겠어? 빛이 있으면 복사야. 알겠죠? 열도 따라오고. 자, 여러분. 오른쪽에 날개글에 뭐가 있냐면 냉방기와 난방기의 설치와 열전달이란 말이 있어요. 응? 이거 대류현상을 설명할 때는 아까 내가 두 장 뭐를 계속 외쳤지? 내가 아까 뭐뭐 5번이에요. 그렇지. 밀도. 암기가 아니라니까. 눈치 코치. 우리 수업은 알았어? 얘들아 잘 봐. 계단식 강의실 가본 적 있냐 얘네들? 아 그냥 영화관. 계단식 아바타 봤지? 봤냐? 본 사람 아바타. 가만. 오, 나 한량으로 보이네. 공부 열심히 하고 아바타를 못 봤구나. 볼 기회가 있으면 보세요. 제가 지금껏 본 영화 중에 내용은 우와 감동적이고 눈물을 쏟고 이런 건 아닌데요. 여태까지 봤던 그 영상 중에 최고였어요. 진짜 물 같았고요. 물의 길 이거하고 달라요. 저도 2탄까지 다 봤었거든. 근데 정말 괜찮더라고. 그것도 전국에서 제일 크다는 롯데는 못 가고 아이맥스는 못 가고 두 번째로 크다는 울산 가는 거야. 안경을 딱 주더라고. 딱 꼈는데 와 영상미가 끝내줘요. 진짜 1탄은 저리 가라고 2탄도 저리 가라. 최고였어 최고. 영상미가. 그러니까 탁 내려와서 물가에서 물을 먹는 장면이 있거든요. 물 튀기는 줄 알았잖아. 너무 깨끗하고 와 진짜 잘 만들어. 제임스 카메론 최고. 와 꼭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 세상이 달라지고 한번 꼭 보십시오. 내용적인 건 저도 커다랗게 뭐는 아닌데 그 막 날아다니는 물체들 총공의 하늘에 떠있는 섬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와 시금차이가 이거 앞으로 뭐 주토피아 그거 투인가 뭐 있다며. 아니야. 뭐 애들이 내용적인 감동을 영상이 좋아. 3D 안경 딱 끼고 소리는 못 지르고 창피하니까. 좋았어. 정말 좋았어. 한번 꼭 보십시오. 그 영화관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계단식으로 뭐가 있어요? 의자가 배치되어 있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 이제 스크린이 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 A하고 B 중에 어디에다가 냉방기 설치할래요? 냉방기면 찬 공기 내려보내는 애야, 뜨거운 공기 내려보내는 애야? 찬 공기. 자, 찬 공기를 내려보냈을 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찬 공기를 맞으려면 여기서 뿜어야 돼, 여기서 뿜어야 돼. 그래 맞아. 그래서 항상 에어컨이 천장에 있는 거야. 알았니? 그래야 뿜어야 내려오잖아. 그러면 여긴 몰라? 난방기를 놔야지. 뜨거운 게 위로 올라가니까. 그럼 여기서 또 질문. 마지막 질문. 이게 수업이 끝이라는 얘기잖아. 야, 자동차에 아빠 차를 탔어. 뭐 니네 차는 없을 거 아니야. 탔어. 그럼 거기 옆에 바람 나오는 구멍 있잖아. 자, 여름에는 뭐를 내보겠냐, 거기서? 에어컨을 내보내겠지? 이거 낮출래, 올릴래? 맞아. 올려줘야 되는 거야. 올려서 위에서 창문을 돌게. 겨울에는 낮춰야 되는 거야. 밑으로 내려가게. 아빠들 잘 몰라. 내가 딱 설명해. 이거 올려야 돼. 왜? 밀도가 주저주저. 그럼 있어 보이잖아요. 물론 대부분 아빠들 일하지. 되겠지만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올려놓고 낮춰놓고 그렇게 해야 돼야 공기가 순환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첫 시간이라 제가 좀 좀 얘기한 것도 많았고 내용들도 많았는데 여러분들은 20쪽까지만 21쪽이 자기가 한번 선생님 좀 한번 해볼 수 있겠는데요? 라고 한다면 해보고요. 숙제를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숙제를 하는 것도 좋은데 7점까지 다 해오세요. 알았습니까? 그리고요, 질문을 하나라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만약에 자기가 질문하려고 했는데 저 친구가 했다 그러면 안 해도 좋지만 되도록이면 질문 한 번씩을 다 해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알았냐? 숙제를 안 해와도 절대 아무 상관없습니다. 4주간 유보를 준다고 그랬잖아. 괜찮아. 개판을 치십시오. 나는 환영이야. 알겠지? 노트 정리 안 해도 됩니다. 진단평가 보겠습니다. 노트 정리해온 사람은 노트 보고 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 실력대로 풀고 편하게. 알았죠? 대답도 해야 해요. 그런 건 아니에요. 숙제는 그냥 문제는 풀고 틀린 거는 거기다 체킹한 다음에 첨삭을 해오든지 아니면 저한테 질문하고 첨삭을 해도 좋아요. 알겠어요?